동해안에서 벌어진 해병대 수색대의 실전과 같은 훈련 상황입니다. 목표는 적이 미처 예상치 못한 곳으로 침투, 적 공격력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적과 제일 먼저 싸워 승리를 이끌어내는 최상의 전투력. 일당백의 기량, 현대전의 새로운 병기로 떠오른 국가전략기동부대 해병대. 그 중에서도 수색대는 정예 중에 최정예 부대로 손꼽힙니다. 그 정예 요원이 되기 위해 스스로 지원한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해병대 수색대 49차 교육생들, 63일에 걸친 그들의 도전 기대해 주십시오. 자정을 1분 앞둔 시각, 해병대 수색교육대에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사이렌과 꽹과리 소리, 비상이 걸려도 단단히 걸렸나 봅니다. 자욱한 연기는 화재가 아니라 연막탄 때문입니다. 부대 3열 정대! 채 1분이 지나지 않아 교육생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운동장에 줄을 맞춰 섰습니다. 저 뒤쪽에 뿌려, 저 뒤쪽에서. 교관들이 세숫대야로 교육생들에게 물을 뿌려댑니다. 49차. 날 더운데 교관들이 물 뿌려주는데 고맙습니다, 안 하나? 교관님 감사합니다. 아닌 밤중에 물벼락. 이렇게 지옥주가 시작됐습니다. 교육생들은 지금까지 8주 동안의 수색대 교육을 견뎌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옥주라고 부르는 극기주를 마지막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용왕님께 큰 절을 올리며 지옥주 훈련을 무사히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해병대 수색교육 49차 지옥주를 시작한다. 피할 수 없는 고통이면 차라리 고통을 즐겨라. 피할 수 없는 고통이면 차라리 고통을 즐겨라. 정말 인정사정 안 봐줄 것 같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지옥주 훈련은 해병대답게 바다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닷물 속에서 뒤로 치친 시작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뒤로 치친 상태에서 이제 바닷물 세례까지 지옥주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입니다. 소금기와 모래에 아예 눈을 뜰 엄두도 못 내고 동이 틀 때까지 물세례는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새벽녘 교육생 한 명이 벌차려를 빚습니다. 배 위에 올려지는 군화 한 짝. 밤새 파도에 시달리다 군화가 벗겨졌나 봅니다. 지옥주 동안에는 군화를 벗으면 안 되는 것이 철칙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잠을 자서도 안 됩니다. 생리작용도 딱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알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물속 추위입니다. 지금 보이는 26번을 주목해 주십시오. 사실 물속 추위와의 싸움은 이미 수색대 교육과 함께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두 달 전 수색대를 지원한 교육생들이 제일 처음 받은 것은 수영훈련. 해상 침투를 해야 되는 해병대 수색대원들에게 수영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5번에 1. 그 중에서도 헤엄칠 때 눈에 잘 띄지 않고 지치지 않는 평형을 집중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테스트를 해보니 정말 의외였습니다. 아예 물에 뜨지도 못하는 교육생에다 물을 두려워하는 교육생도 있었습니다. A급과 B급 판정을 받은 50명을 제외하고는 4분의 3 가까이가 수영의 숫자도 몰랐던 거죠. 물에만 들어가면 가라앉는다고 앵커로 불린 빨간 띠도 38명이나 됐습니다. 그날부터 포항 앞바다 모래밭에서는 맹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모래를 쌓아 배를 받치고 물속에서처럼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훈련. 기본 동작이 되지 않는 배에선 물속보다 이런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뜨겁다 못해 따가운 한여름의 모래밭. 땡볕은 머리 위로 내려 쬐고 물에 들어가지 않아도 땀으로 흠뻑 젖습니다. 238명의 교생들은 이렇게 온몸을 바쳐 수영 연습에 몰입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디 실력이 좀 나아졌나 볼까요? 아직도 갈 길은 멀고도 험하군요. 어떻게 하느냐? 그 손 동작을. 수영의 기본은 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래서 교관들은 인정사정 없이 물을 먹입니다. 물을 한두 번쯤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나면 물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진답니다. B급 판정을 받은 파란띠들에게도 훈련은 냉혹했습니다. 노력을 게을리한 대가로 주어진 벌은 물속에서 밥 먹기. 수영 연습이 계속되면서 부상자도 늘어났습니다. 한여름에 담요를 뒤집어 써야 하는 교육생도 생겼습니다. 바로 저체온증 때문입니다. 이런 교육생들에게는 번호표에 노란 보자기를 씌웁니다. 요주의 관찰 대상이란 표지입니다. 26번이 바로 그랬습니다. 26번은 이번이 세 번째 수색교육대 입교입니다. 처음에는 몸무게 40kg에 폐렴이 걸려 퇴소. 116번. 187번. 두 번째는 저체온증으로 수영에 적응하지 못해서 퇴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도전한 이유는 수색대원이었던 아버지의 뒤를 잇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퇴소하고 목소리 크지 않다 알아나. 아버지가 들으시면 기특하다고 하시겠네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수온이 조금만 내려가도 체온과 혈압이 떨어지는 저체온증을 과연 정신력으로 이겨낼 수 있을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배 다섯 바퀴 3번. 퇴소. 16번 괜찮냐? 없었습니다. 괜찮아? 물 괜찮냐고? 괜찮습니다. 누가 괜찮아? 다 괜찮은 거네? 육 6주간의 수영 훈련이 끝나고 드디어 마지막 평가를 하는 날. 4마일 6.4km를
3시간 30분 안에 헤엄쳐 들어와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호기 있게 수색대가를 부르긴 했지만 얼굴엔 수심이 가득합니다. 출발은 바다 한가운데 있는 갈매기섬. 수색교육 때 43년 동안 변하지 않는 전통입니다. 오후 2시 드디어 평가가 시작됐습니다. 우려 반 기대 반 26번도 출발했습니다. 저체온증 때문에 특별히 슈트가 지급됐습니다. 수온은 25도 정도로 적당하고 안개가 약간 낀 것만 제외하곤 장거리 수영에 적합한 날씨였습니다. 현재 2km, 노란 보자기의 26번이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보아 모두 별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시가 지나면서 파도가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영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26번. 힘겨운 듯하지만 아직 위험 신호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3시간 만에 주위의 격려를 받으며 도착했습니다. 수영 최종 평가를 통과한 것입니다. 아버님 고생했다. 원샷! 원샷! 오리발에 부어주는 막걸리. 해병대 수색교육 때 4마일 평가 뒤에 통과 의뢰라고 하는군요. 지옥주 둘째 날 새벽, 교육생들이 8시간째 고무보트를 머리에 이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IBS로 불리는 상류종 고무보트의 무게는 자그마치 110kg. 과학상제 대불량. 과학상제 대불량. 출발하기 전에 약속한 대로 오늘 할 필요 없다 알았나? 알았어? 앞으로 있어. 앞으로 가. 무게가 무게인지라 교육생들은 자세가 서툴고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혼쭐이 납니다. IBS의 무게를 지탱하려면 머리와 팔에 힘을 적당히 나눠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목에 디스크가 걸리기 십상입니다. 다시 49차. 지금 지옥주인데 24시간밖에 안 지났다. 어? 교육 못 받겠다 나와. 교육 못 받겠으면 나와. 앞으로 나와. 못 받겠어? 못 받겠어? 10번 샤워하기 싫어? 편히 앉아 편히. IBS를 이고 편히 앉으면 얼마나 편히 앉을 수 있겠습니까? 깔리지 않는 타임. 120분 나와. 앉아. 나와. 똑바로 다시 들어. 지옥주 내내 가져다녀야 되는 IBS. 해병대 수색대원이라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운명의 짐 같은 존재입니다. 머리 받쳐. 머리 집어요. 머리 받쳐. 허리 펴고. 야, 머리를 집어라. 들어 올려 말이야. 목 펴. 목 펴. 허리 펴. 허리 펴. 허리 펴. 끝으로 당겨. 처음 IBS 타고 바다로 나가던 날, 그때까지만 해도 IBS가 이렇게 고통을 안겨줄 줄은 몰랐을 겁니다. 계속 밀어. 야, 오빠 돼. 돼. 1번째 차. 상륙작전을 펼 때 IBS는 수색대원에게 최후의 생명보루와 같습니다.
적진에 침투할 때 가장 마지막까지 대원들을 지켜주는 것은 잠수함도 헬리콥터도 아닌 IBS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수색 대원들은 IBS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휘몰아치는 파도, 교육생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파도에 교육생 한 명이 휩쓸려 나갔군요. 떨어져 나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물이 가득 찬 상태로는 보트가 나아가질 않습니다. 아무리 훈련이지만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물론 숙달된 교관들이 지키고 있지만 말입니다. 이날 교육생들과 IBS와의 첫 만남은 이렇게 파란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지옥주 셋째 날로 접어든 새벽, 여전히 IBS는 교육생들의 머리 위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목표는 IBS를 메고 조향산 정상까지 등반. 정상까지는 약 2시간이 걸릴 예정입니다. 비마저 추적추적 내리고 교육생들의 발걸음도 점점 무거웁니다. 미쳐 봐, 안 해! 앞으로 미쳐! 둘, 셋, 뛰어! 그 중에서도 제일 뒤처진 50번 팀, 체력적으로 제일 열세인 팀입니다. 또 넘어진다! 이좀 붙이라! 다 왔어. 여기야, 봐봐. 불빛 보이지? 빨리 뛰어! 사실 50번은 제일 앞이 아니었습니다. 좀 가자, 좀. 이것을 봐라.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뒤에서 미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해보려고 의지도 없어. 턱 당겨. 같이 밀어. 목 다친다, 턱 당겨. 그런데 목 디스크로 괴로워하는 걸 동료들이 보고 앞으로 빼줬다고 합니다. 50번 당기고. 왔다. 밀어라. 교관들도 50번 팀에 붙었습니다. 막바지 오르막길, 교육생들은 마지막 젖먹던 힘으로, 교관들은 마음으로 밀고 갑니다. 정상에 도착했지만 50번 팀은 완전히 녹초가 되어버렸습니다. 속으로는 대견하기도 할 텐데 교관들은 아주 냉정하군요. 안 들어? 안 일어나? 그래도 힘든 훈련 끝이라 팀장들에게 담배 한 갑씩이 배급됐습니다. 교육대에 들어온 지 60여일 만에 담배. 누구보다도 빨리 달려가는 50번. 자기 대신 고생한 팀원들에게 담배를 나눠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한밤중에 벌어진 전국 노래자랑. 얼싸안고 브루스도 추고 언제 싫었냐는 듯 기운이 넘칩니다. 박수 쳐야 돼. 가고 싶어.
연습일 뿐이야. 넘어지진 않을 거야. 날 문제 없어. 해병대 수색교육대 49차. 정말 젊습니다. 주체까지 무사히 올 수 있게 돼서 정말 다양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발에 물집 잡힌 선임들도 있고 후임들도 있고 다쳐서 그 다리를 못 써가면서까지 이렇게 훈련에 참가해 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드립니다. 다음날 아침입니다. 그런데 어젯밤과는 달리 분위기가 냉랭하군요. 너희들 팀원 생각 안 하지? 니들이 포대 안 매니까 좋지? 아니다! 다리 올려! 다리 올려! 간부들이 뭐 이래? 간부 아니야? 올려 다리 올려. 말이야. 내 팀원들 생각도 안 하고 자기만 평화야 그러지? 안돼. 하나. 정상대 빨리 안 해. 둘. 데블리엔. 정상대 둘. 데블리엔. 하나. 정상대 데블리엔. 이렇게 간부들일수록 고생을 사서 하는 것이 원래 해병대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시간이 오래 걸려. 해병대 수색교육대 1번. 가장 먼저 훈련을 받고 따라 가장 먼저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색교육대 1번은 사병 출신이 아닌 간부 출신들이 맡는다고 합니다. 이번 49차 1번도 예외는 아닙니다. 목소리 봐.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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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제49차 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생들은 계급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받습니다. 번호는 훈련받는 순서를 의하기 때문에 위험지수라고도 할 수 있죠. 이번에 1번이 된 교육생은 컴퓨터공학 석사학위의 통신장교입니다. 신고합니다. 일반 신도의 230명은 2002년 10월 16일로 제49차 수색 기본교육 입교를 명받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무언가 몸으로 부딪히고 수색교육대에 지원했다는 1번 교육생. 그는 전형적인 1번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매일 훈련이 끝나고 난 뒤에 순검. 혹시 오늘은 무슨 책을 잡힐까? 긴장된 순간입니다. 한가랑 지금 정리 한가라고 지금 이거 모래 다 묻어놓고 냄새 풀풀 나게 지금. 청결 상태 불량으로 단체 기합입니다. 일본도 예외일 수 없죠. 하지만 일본은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습니다. 시멘트 바닥이라 더 고통스러울 텐데도 신음소리 한번 내지 않았습니다. 장교들의 솔선수범은 대대장까지 올라갑니다. 수색대대 작전에 참가한 여승주 대대장. 여기서도 대대장이 제일 먼저 뛰어내린다는데 이런 정신은 해병대 수색대대의 역할이 어느 군보다도 먼저 작전을 수행해 아군의 공격로를 열어주는 역할과 무관치 않습니다. 정말 그렇군요. 지옥주 훈련 넷째 날, IBS를 메고 다니지는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부상으로 훈련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교육생들. 하지만 훈련을 포기하면 여기서 탈락입니다. 훈련도 머리입니다. 백훈련도 동아중입니다. 백훈련이가 목 뒤에 덩치 심합니다. 못하면서? 오늘 아침에 들어봤는데 그때마다 통증이 너무 심합니다. 못하겠냐고. 아닙니다. 못하겠어? 아닙니다. 못하겠어? 아닙니다. 못하겠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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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아라, 알았나? 고통을 참으란 말이야, 알았지? 참을 수 없는 고통이라면 차라리 즐겨라. 역시 해병대 수색대답습니다.
모처럼 IBS를 해놓고 교육생들 발걸음도 가뿐하게 다음 훈련에 임했습니다. 훈련 일정표에 나와 있는 공식 명칭은 갯벌 훈련. 하지만 자세히 보니 갯벌이 아니라 하수구물이 모이는 하천입니다. 안 됐어. 빨리 올라, 뛰어와.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전달해줘. 하천 진흙을 바르고도 49차 교육생들 씩씩합니다. 이번에는 하수구 물속에서 잠수하기. 속옷은 물론 입속까지 하수구물이 스며들지만 적진에 침투하거나 탈출하는 경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러운 것을 피하지 않고 거기에 완전히 젖어버린 교육생들. 젊은 이들의 모습이 통쾌해 보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정면으로 돌파하라. 수색대만의 정신입니다. 또 하나 이들이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동료의 손입니다. 가장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도 서로 끌어올려주는 손. 이 손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까지 올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루 종일 시궁창에서 뒹굴고 난 뒤 식사 시간. 온몸에서 냄새가 진동하지만 식사를 거부하는 교육생은 없습니다. 빗물 반, 국물 반, 밥 반, 물 반이 돼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시궁창도 견딘데 손에 묻은 흙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겠죠. 아껴두었던 빵 하나를 나눠 먹는 전후에 말없이도 통하는 이심전심. 젊음의 도전이 있었기에 얻을 수 있는 것 아니었을까요? 잠깐의 휴식 시간. 한 개 팀씩 올라와가지고 마지막 남는 한 개라도 남는 인원 있으면 그 팀이 이기는 거 알았나? 전쟁이야 전쟁. 알았어? 하지만 아직 휴식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끝까지 남은 단 한 팀에게 주어지는 30분간의 취침을 쟁취하기 위한 전쟁. 승자만이 살아남는다. 이것이 해병대 수색대원의 생존 방식입니다. 고립무원의 적지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능력. 교육생들이 지난 2달 동안 훈련받은 내용 중 가장 결정적인 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래를 가득 배낭에 짊어지고 달리는 산악부보가 있던 날, 출발은 활기찼지만 이날 낙오자가 발생했습니다. (30분) 정도 뛰어서 막 산으로 접어들 무렵 교육생 한 명이 대열에서 뒤처집니다. 모래배낭을 지고 산을 뛰어서 올라가는 일이 보는 것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계속 뛰라면 왜 안 뛰는데? 걸어가 지금? 계속 뛰어. 90번! 뛰는데 계속 뛰어. 왜 안 뛰어? 계속 뛰어! 또 한 명 낙오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부상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발등에 패인 상처 때문에 더 이상 뛰는 것은 무리라고 의무관이 판정을 내립니다. 밑에 계단 올라와야 돼. 밑에 거 웬만하면 기회는 오늘만 있는 게 아니야. 다음 남은 교육 열심히 받아. 오늘을 살아가지고 좀 더 공부해가지고 멋진 수행이 되는 거 알았어? 기회는 또 있다고 위로를 하지만 만약 실제 상황이라면 어땠을까요? 고립무원의 적지에서 낙오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49차 수색교육대 내무반 명단에서 38명의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수색교육을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 이 정도면 예년과 비슷한 수치라고 하는군요. 수색대원에게 필수적인 캐스팅 훈련. 캐스팅이란 해상 침투를 위해 헬리콥터에서 바다로 다이빙을 하는 훈련입니다. 헬리콥터로 적진 가까이 접근했다가는 사전에 발각될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확한 지점으로 떨어지기 위해서는 고도로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픽업 훈련. 탈출 시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입니다. 작전을 마치고 신속하게 귀환을 할 때 정확하게 구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때 손을 놓칠 경우에는 이렇게 끈 떨어진 낙오자 신세가 되고 마시죠. 마지막으로 생존 수영 훈련. 이렇게 손과 발을 묶고도 과연 수영이 가능할까요? 최악의 경우 적에게 사로잡혔을 때라도 수영을 해서 살아 돌아와야 하기 때문인데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수영이 가능하군요. 이런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수색교육대 49차는 극한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던 것입니다. 지옥주 닷새째, 교육생들이 금우산을 오릅니다. 인간의 본능 중 가장 강한 것이 수면욕인데 사람이 닷새 동안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이때쯤이면 환시나 환청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는데 그저 앞사람 발을 따라 걸을 뿐입니다. 그런데 교육생 한 명이 통증을 호소합니다. 원인은 닷새 동안 벗지 못한 군화 때문이었습니다. 발목을 조이던 군을 벗고 살에 착 달라붙어 가죽처럼 된 양말을 벗겼습니다. 발 뒤꿈치와 발바닥 전체가 하얗게 소금에 절어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선택 도전이니 누구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 큰 상처는 아니라고 확인한 교육생은 다시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그만둬도 뭐라 그럴 사람 없는데
의지력 정말 대단합니다. 닷새째 밤, 가래톳이 섰는지 어기적대며 산을 오르는 교육. 이 밤에 혼자서 산을 올라야 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산속의 공동묘지. 담력 훈련 코스입니다. 불빛 하나 없는 공동묘지를 혼자서 걷는다. 갑자기 어디서 귀신이 뛰어나올 법도 한데. 지옥주 닷새째, 교육생들은 두려움에 무감각해지고 있었습니다. 담력 훈련은 수월하게 지나갔는데 금오산 꼭대기에서 또다시 물벼락세례. 이번에 앞장선 교관은 작년에 교육대를 수료하고 바로 교관으로 왔다는 김태훈 하사. 그래도 잠은 쏟아집니다. 그래도 자는구만. 이번에는 노래로 잠 안 재우기. 노래 가사처럼 교관들이 원망스러울 만도 하군요. 마시려 난 정말 못 살겠어요. 아마 같은 지옥주도 이 몸을 잡아왔건만 세대 날짜 손꼽아 헤아리는 수색대 용사랍니다. 뭐야, 이거? 왜 꺼냐? 어? 213번 생거! 여분들.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노래는 보고 싶은 어머니. 결국 교육생들이 하나 둘 눈물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순간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마저 참아야 한다면 폭발해버릴 것 같은 그 무엇. 참고 참았던 그 무엇인가가 천천히 분위기를 압도합니다. 울고 싶어요 그리운 내 어머니 김하사도 교육생들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지옥주 마지막 날, 체력은 한계점에 이르렀지만 훈련 강도는 더욱 세졌습니다. IBS 위에 교관들이 타고 누르고 마지막 남은 앞까지 교관들은 철저하게 쥐어짭니다. 무릎으로 기어서라도 가야 하는 포기 없는 훈련. 교육생들에겐 전직만이 있을 뿐입니다.
IBS를 이고 황신에 있는 해병 사단본부 앞에 도착한 시각은 저녁 6시. 이제 마지막 훈련 하나만이 남아있는 상태. 하지만 아직도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체력은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 교관들도 이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훈련 중에 그 팀원에서 낙오되는 건 없다 하겠나? 몸이 안 좋으면은 보트에 태워가지고 다닐 수도 있어. 알았나? 분명히 얘기했어. 알았어? 몸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하라고? 보트에 태워가지고 무인 포스트 훈련을 마지막까지 종료할 수 있도록. 알았어? 역시 수색대 교육은 끝까지 바늘 하나 들어갈 틈도 주지 않는다. 마지막 훈련은 부대 안에 퍼져 있는 12군데의 무인 포스트를 찾는 작업입니다. 계단 밑에서. 가좀 간단하게 알지? 들어갔다. 그런데 교관으로부터 뭔가 허락을 받은 교육생들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교육생들이 상자를 하나 들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팀원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바로 PX에서 사온 과자였습니다. 상자를 가득 채운 과자. 왜 그자만 한 상자 가득 사왔는지는 군대 다녀온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PX까지 갔다 올 수 있는 마지막 특혜. 훈련받을 때에 비하면 정말 천사 같은 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수영 훈련이 한창이던 무렵 식사 시간 전에는 통과 의뢰가 있었습니다. 교육생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철봉입니다. 보통 철봉도 10개가 넘어가면 힘든데 교관의 구령에 맞춰서 올렸다 내렸다 하는 철봉은 몇 배로 힘이 듭니다. 그것도 매일 한 개씩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완수를 해야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올라가. 올라가. 끝까지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 올라가, 빨리. 올라가! 물! 하지만 이렇게 끝까지 남은 교육생들은 철봉에서 내려올 수 없습니다. 식사도 철봉 위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묘기 아닌 묘기를 부리며 식사하던 그 시절, PX를 간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12개의) 문 포스트 중 4번째 포스트. 교육생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군요. 해병대 수색대대 간부의 가족들입니다. 지옥주 마지막 날 교육생들을 위해 따뜻한 국수까지 직접 준비했습니다. 계란지단에 김가루까지 맛있겠네요. 수색대 선배들이 직접 서빙도 해주고 이제 지옥주는 4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수 먹기 전에 막걸리 한 잔. 지금 마시는 막걸리는 지옥주가 아니라 천국주의 맛이 아닐까요? 오랜만에 어머니의 솜씨나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그동안의 지옥주도 견딜만하게도 이렇게 끝나가는 듯합니다. 훈련을 모두 마치고 부대로 들어가는 길.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육생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절로 가. 나와. 나머지 나가. 앞에 힘 빼봐. 힘 빼봐. 한번 보자. 힘 빼봐. 힘 빼봐. 보자. 여기요? 어? 여기요? 장항 완전히 단단히 굳어버렸는데? 장항이 단단히 굳었다 경련해갖고 완전히 뭉쳐버렸는데? 일단 가보고 병원에 올려보내야지. 배 아픈 사람은 진통 잠을 안 쓴단 말이야. 부대 밖으로 나가면 탈락인데. 장경련을 일으킨 교육생은 구급차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병원 후송을 하지 않고 구급차 안에서 응급조치를 받으며 버티기로 했습니다. 또 한 명의 부상자가 IBS에 실려갑니다. 동료들에겐 미안한 일이지만 팀원들이 먼저 나서서 138번을 태웠습니다. 지옥주 시작 초기에 138번은 동료들엔 위로가 되곤 했습니다. 대문 밖을 나설 때 가슴 속에 무엇이 63일 동안 생과 사를 같이 했다는 경험이 이렇게 끈끈한 전우애를 만들 수 있으리라곤 미처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불안 포기 친구 얼굴 모든 것이 새롭다. 젊기에 가능했던 도전, 거기에는 자신과의 싸움에 도전한, 그래서 같은 고통을 나눈 동료가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꿈이여. 그러한 열정으로 지옥주는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밀어주고 끌어주고 누구 한 사람의 성공이 아닌 수색교육대 49차 모두의 성공입니다. 63일 전 저 문을 들어서면서 시작된 외로운 도전에서 한 사람이 나고 없이 모두 지옥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49차 극기조 종료를 선포한다. 자신을 이기고 최후의 승자가 된 여러분 모두에게 축하를 보내며 앞날의 건강과 무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이상. 지금 기분 말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마냥 좋습니다. 여태까지 배웠던 게 다 한순간에 스쳐지나 꿈만 같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잠을 자야면 졸려 죽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올라가는 거 너무 좋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저는 지금 잠이 너무 자고. 제가 진짜 제 자신과 싸우면서 이긴 게 너무 기분 좋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가서 자고 싶습니다. 더 이상 들어올 게 없습니다. 빨리 원커를 먹고 싶습니다. 빨리.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기분입니다. 더 이상 이제 지금은 그냥 자고 싶고 쉬고 싶고 그 생각밖에 안 해요. 부모님 보고 싶고 그 생각밖에 안 해요. 수련 떨어지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앵커 때부터 평일은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래도 꿋꿋이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여기까지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남은 트랙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필수! 후들근한 훈련복을 벗고 그린베레를 쓰고 나타난 교육생들. 이제는 교육생이 아닌 해병 특수수색대의 어엿한 일원입니다. 놀라보게 늠름해진 모습에 가족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을까 눈시울을 붉히는 어머님도 계시고요. 해병대 수색대원으로 정식 인정받는 자리. 사단장이 직접 수색대대 마크를 달아줍니다. 이 한 장의 마크에 63일 젊음의 도전이 바로 새겨져 있습니다. 주의하여 쏘겠습니다! 약전 강타대가 닳도록 수영 연습을 하고 IBS의 머리와 다리가 성할 날이 없었던 지난 63일. 그리고 해병훈을 배운 일주일의 지옥불을 거쳐 청년 해병대원으로 탄생한 젊은이들. 우리의 가족이며 이웃이었던 이들이 현대에서 전략적 승리를 확보할 정예 병력으로 가다듬어졌습니다. 지루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들은 막 해병대 수색 교육대를 수료했을 뿐입니다. 이들에게는 더욱 힘든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젊음의 도전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